자, 2012년도 10월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리딩의 세 번째 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세 번째 강은 121번부터 130번까지 자, 열문항으로 또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중간 부위로 이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이제 어휘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문제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집중력은 어때요? 가면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죠. 사실은 강의하는 저도 늘 새로운 강의에 들어올 때마다 집중해서 정말 강의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강의를 갖다가 한 강 찍고 두 강 찍고 할 때마다 느낌들이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아주 마음속에서 굉장히 각성하고 또 각성하고 또 각성하고 자, 새로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암시를 계속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처음에 한 1시간 할 때는 막 프레시해서 막 잘 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서 조금 집중력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마 그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자, 깨시면서 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바로 첫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부사 어휘 문제예요. 뜻이 달라요. consistently라고 하면 한결같이, 꾸준하게 이런 뜻이죠. 두 번째 heavyly는 심하게, 그죠? 네, 세 번째 quickly는 빠르게, 네 번째 conveniently는 편리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부사의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해석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의 뱅크 브랜치가 발견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사 자리 비워놓고 나머지 부분 보시면 every major American city as well as는 뭐뭐시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죠. 500개 이상의 작은 도시 뿐만 아니라 500개 이상이죠. over니까 뿐만 아니라 주요한 미국 도시에서 자, 그 은행의 지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어떻게 발견돼요? 한결같이 발견되나요? 자, 혹은 심하게 발견돼요? 빨리 발견돼요? 편리하게도 자, 바로 지점들이 발견된다.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부사 어휘의 문제고 단순 어휘의 문제이기 때문에 맥락상 가장 적절한 conveniently를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편리하게 모든 주요 도시와 자, 그다음에 작은 도시에서도 그 은행의 브랜치가 자, 지점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21번 문제 마무리 짓습니다. 2번으로 가시면 comparable부터 시작해서 comparing까지 가는데요. 자, 이거 품사가 서로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20번대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개 탔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100%는 이제 부사니까 빼고 여기는 지금 보호가 필요하겠죠.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나와야 될 텐데 명사 보호는 뭐라 그랬죠? 동격의 개념이라 그랬죠. 그들은 100% 비교입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제끼고 나면 자, 안 되겠고 이 아이는 어때요? comparing은 이것도 물론 형용사기 때문에 be 다음에 ing 올 수 있죠. 그런데 얘는 동사로 붙어 나온 형용사니까 자, 능동의 개념으로서 이 아이의 목적어가 붙어야겠습니다. 그래서 D번 안 된다고 치면 결국은 몰고 가세요. 너 답이지 라고 몰고 가려면 정답을 골라내는 것도 좋지만 오답을 제거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객관식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100% 자, 비교 가능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무엇에 비교 가능하죠? To the name brand vers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name brand라고 하는 건 뭐죠? 유명상표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명상표 버전과 버전에 100% 비교 가능하기는 하지만 자, 그렇지만 의사들은 자, 비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의사의 자, approval, 승인이 요구가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약품을 자, 무엇과 교환하는 거예요? 그 약품을 무엇으로 대체하는 거야? 자, generic form 이렇게 되어 있네요. generic form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general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일반적인 그런 뜻이죠. 그죠? 자, 그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gener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상품이나 자, 특히 약품이 회사 이름이 안 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aspirin 혹은 Tylenol 이런 것들은 분명히 브랜드가 있잖아요. 혹은 펜잘 이런 것들. 그런데 이름 없는 두통약 되게 많다고요. 성분 똑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이름이 붙지 않는 그런 약이죠. 그래서 a branded or a generic
drug 이렇게 얘기하면 generic drug은 일반 약품, 이름이 안 붙은 약품. 자, branded drug이라고 하면 자, 상표명이 붙은 약품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됐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단어는 뭐 토익에서의 중요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별표는 하나만 드리겠습니다만. 자, 다시 넘어가시면 자, 그래서 자, 무엇으로 바로 그 약품은 무엇으로 추정됩니까? 바로 brand name. 자, name brand version으로 추정되는데요. name brand version의 그런 약을, 유명 상표의 약을 자, 일반적인 그런 어떤 형태와 맞바꾸기 위해서는 자, 승인이 필요하다. 자,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바꾸지 말고 의사의 승인이 꼭 필요하다의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이것은 품사 문제이니까 자, 형용사 보호를 여러분들 답으로 찾으시는 유형의 문제로 판단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123번 넘어가죠. 자, 23번 문제는 advise부터 시작해가지고 excused까지 선택지가 4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주어가 나와 있고 뒤쪽에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목적어가 등장하네요. 자, 그러므로 advise는 이 사람한테 뭐뭐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이고 not to니까 자,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쓰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뭐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교수님이.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어휘 문제니까 자, criticize는 어때요? 이 사람을 뭐뭐 하지 못하도록 비판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B번도 내용상으로는 적절합니다. 자, 그런데 자, 또 C번도 어때요? 이 사람을 뭐뭐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 감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요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죠. 그쵸? 그죠? 그래서 요것도 오케이. 이 사람을 뭐뭐 하지 못하도록 용서한다는 말이 안 되니까 excuse만 제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 이 문제는 만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특히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보고 단어를 공부할 때도 뜻만 살짝 외워둔 학생들에게는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그런데 이 녀석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even though he has a passion for healthcare. 자, healthcare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의료 그런 어떤 자, 관리 이런 것이 되겠죠. 의료 관리 분야에 대한 자,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어떻게 하죠? 자, 그 사람한테 들어가지 말아라, nursing field로. 이유가 바로 뭔데? 자,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의 부족? 바로 수요의 부족이야. 수요가 부족하니까 말이야. 그런 분야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감시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따져보시면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 분야에 진입하지 말도록 그죠? 예, 조언을 했다 혹은 진입하지 않도록 진입하지 말라고 비판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시니까 세 개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로 확장을 해보니까 자, 교수님의 말씀은 그 교수님은 모니터링 하는 건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는 좀 어떻게 갈 것이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토익 공부를 좀 해보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advise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사로서 뜻뿐만 아니라 어떤 패턴으로 자주 쓰인다를 배워본 적이 있죠. 그런데 criticize는 배워봤어요? 그냥 비판하다, 비평하다의 뜻만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나요? 자,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바로 criticize가 비판하다의 뜻이 맞는데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비평합니다. 자, for something. 이거는 오형식으로 쓸 수가 없고요. for someth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뭐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한 거야? 바로 not taking the problem seriously.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자,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정부가 뭐뭐 했다는 것을 정부가 뭐뭐 하도록 비판했다. 이런 오형식의 용례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소설을 쓰시면 안 되고 단어는 그것이 문법의 약속이든 어휘 사용의 약속이든 간에 약속된 대로만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criticize는 어떻게? 요걸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비록 그 사람이
이거 하지 않도록 비판했다. 그죠? 예, 라고 하는 내용 성립이 되더라도 자, 어떻게 써야 돼요? 자, 그렇게 쓰려면 자, 뒤쪽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반면에 advise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겠죠. advise는 오형식으로 쓸 수 있고 목적보호가 투부정사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advise는 대절을 목적어절로 취해서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조언하다의 자, 패턴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시험을 보러 가셔서 그래도 영어 공부를 좀 해본 학생 중에 내 눈에 쏙 들어오는 놈이 하나 있고 얘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맞는 것에다 답을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잘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자,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자, 그런 교훈을 얻으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자,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23번 문제는 자, 그렇게 동사 패턴까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자, 다음으로 갈까요? 24번이고요. 24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ED로 되어 있고 BPP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좋죠? 해석 통해서 풀어가시는 거 좋은데요. 생각해 보세요. express는 뭐죠? 뭐뭐를 표시하다잖아요.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something이 be expressed가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기 사람 나와 있으니까. 그죠? out. 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아이도 뭐예요? 사람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것도 something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도 안 됩니다.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something을 목적으로 데리고 오면 무엇의 일정을 잡다도 되지만 뒤에 somebody를 데리고 나오고 투부정사를 데리고 나오면 이 사람이 뭐뭐 하도록 일정 잡다의 오형식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somebody가 주어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be scheduled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 to까지는 맞는데 뒤에 뭐가 왔어요? ing가 왔죠. 이거는 지금 이 to가 뭐란 얘기예요? 전치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해석을 해보시면 억지를 쓰자면 B번도 얼추 됩니다. 어휘 문제로 판단하고 해석해 볼까요?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죠? 예, 임무, 우리 회사의 임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놓은 선언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임무 선언서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됐다 라고 하는 그런 임무 선언서라고 보면 되는데 assert는 단언하다, 주장하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가 무엇을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 우리가 insuring 하도록 예정돼 있다라고 하려면 자, 반드시 be scheduled to의 형식으로 써야지 to를 전치사로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전치사 to는 뭐죠, 여러분들? 대상 혹은 목적지, 어디로, 어디까지 이런 뜻 아니에요? 방향과 목적지 혹은 대상의 개념으로 쓰여야 합니다. 자, 근데 commit에는 무슨 뜻이 있죠? 바로 누구누구를 전념케 하다의 뜻이 있죠. 이때는 somebody 목적어를 취하고요. somebody를 something에 전념케 하다기 때문에 자, 뒤에는 뭐가 나와요? 대상이 나옵니다. 이 대상은 명사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ing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요것이 수동태가 되게 되면 somebody는 어디 하는데 전념한다라고 하면 be committed to ing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토익에 오랜만에 자, 지금 제가 다뤄드리는 것 같은데 토익에 가끔 출제가 되는 아이템입니다. 아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접어놓고 이 동사의 패턴과 이 동사의 패턴을 모르면 약간 혼돈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단지 자, 동사의 뜻뿐만 아니라 패턴까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be committed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somebody가 to 이야 하는데 전념하다야. 누구누구를 어디에 전념시키다니까. 수동태가 돼서. 이거는 무슨 뜻이죠? somebody는 to 이야 하도록 예정돼 있어요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바로 고객의 완전한 만족을 보장하도록 자, 그렇게 예정이 되어져 있음을 주장합니다. 라고 하려면 여기 to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ensuring이 아니라 to ensure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to 다음에 ing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야? 전치사란 얘기고 따라서
대상이란 얘기야. 이 대상에 전념하다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정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자, 이것은 지금 자, 어떤 대상에 전념하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be committed to로 가야 돼요. 그리고 be committed to의 to는 이제 앞으로 뭘로? 전치사 to로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알아두셨으면 좋겠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여기에 만약에 to 대신에 in이 나왔으면 제가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강조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당연히. in이 나왔으면 in은 전치사니까 뭐를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겠어요, 이거를. 그죠? 네, 그런데 하필이면 전치사가 to가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치사 to로 끝나는 그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눈여겨봐 두시고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꼭 내가 기억하라는 것을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물론 C번이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만 자, 그런 어설픈 이유가 아니라 B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자, to 이하에 ing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고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단언하고 있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념을 다한다. 어디에? 바로 우리 고객의 완벽한 만족을 보장하는데 전념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24번도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125번 가보시는데요. 자, 125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요거는 지금, 자, B 다음에, 자, 보호를 찾는데, 3times라고 하는 것이 3배죠. 잠깐. 그럼 비동사 다음에 3배라고 하는 배수의 부사가 왔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배수의 부사가 왔으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통계가 보여줍니다. 끝. 주어는 어떻다? 여기는 지금 형용사가 나와서, 3배만큼 어떻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인 B번은 동사 다음에 또 안 되겠고 hardly는 부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it는 가짜 주어예요. job을 얻는 것이 자, 3배 더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3times를 물론 3times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3배라고 하는 명사도 될 수 있으나 이곳에서 3times가 부사라고 하는 사실을 판단해야 여기는 지금 자 보호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답으로 고르는 거야. 근데 이제 형용사가 하필이면 뭐가 있어요? 비교급도 있고 원급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3배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걸 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저거를 빼놓고 생각하시면 It is hard to get a job 이렇게 얘기하면 job을 얻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harder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job을 얻는 것은 더 어렵다는 얘기죠. 여기 둘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뒤쪽에 as나 than 이하는 as나 than 이하에 문장이 오거나 명사가 오거나 요것들은 전체는 어떻게 되니까 자 생략이 가능하다. 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3배만큼 딱 누구만큼 더 어려워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3times 다음에 as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as 이하에 요거는 지금 생략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게 남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hard가 답이 되려면 자 만약에 if 이하를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대학 학위가 없는 거죠. 어느 종류라도 대학의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job을 얻는 것이 자, 요것이 지금 주어고요. 3배만큼 더 어렵습니다. 라고 하려면 It is 3times as hard 하고 그 다음에 as 뭐뭐뭐는 생략돼 있어야 돼요. 따라서 앞에 as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방식으로 이하의 than 이하가 생략됐다라고 봤을 때는 앞쪽에 harder는 앞에 as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와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 비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보통 원급을 비교할 때는 as와 as를 쓰고 중간에 원급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비교급의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비교급이 오고 than이 오잖아요. 요 뒤가 지금 생략되는데 자 배수 비교가 오게 되면 앞에 뭐가 오는 거야? 배수의 부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자 3 times as much as 이런 식으로 가든가 3 times
자, more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as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C번이 정답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요 설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법사항에 대한 기초가 좀 탄탄하거나 비교 구문에 대한 어떤 탄탄한 기본 지식을 갖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좀 제 설명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비교 구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책을 통해서 좀 찾아보시든가 이렇게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125번까지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이제 그 5강 중에서 두 번째 강의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이것은 지금 자, 5강 중에서 2.5가 끝났으니까 이제 딱 반이 지나갔다는 걸 의미하죠. 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중력이 조금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자,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 더욱더 이제 후반부에서는 집중력을 높여서 여러분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후반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3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문장의 길이 자체도 조금 이제 길어지죠. 길어진다는 얘기는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복잡하다는 것이 반드시 어렵다라는 것과 글쎄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복잡하면 무조건 어려운가요? 아니죠. 그 메커니즘만 알면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메커니즘도 하나하나 찾아 나가시면서 자,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126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 구성으로 봐서 품사가 아주 분명히 달라요. 이거 전치사, 이것도 똑같죠. 접속사. 아까 전에 이거 얘기했어요. 오늘 강의의 전반부에서. 접속사, in case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in case는 이하에 원래 대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대시 동격절의 대시 항상 생략되다 보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in case를 뭐라고 봐? 그냥 하나의 접속사라고 보는 거거든. 따라서 주어 동사가 이하에 동반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부터 여러분들이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까? 바로 despite부터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부사절이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은 똑같다는 거죠. 접속사 이하에 주어 동사가 오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는 바로 뭘까요? 만일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라고 하는 조건의 개념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조건이네요. 오로지 뭐뭐 하는 경우에만 이런 뜻이고요. 자, 이것은 지금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정답은 자연스럽게 B번이 되는 것이죠.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죠. 20세기 초에 자, 20세기 초 이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세기 초 이래면 1900 몇 년쯤 되겠죠. 그때 이래로 비즈니스 안에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의 명가다 이런 얘기죠. 그 회사가 비즈니스 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자, 어떻습니까? Auto Sales Express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했죠? 자, 가졌는데요. 뭘 가졌어요? 바로 감소하는 매출을 자, 가졌다. 지난 10년에 걸쳐서 이런 얘기예요. 자, 결국은 그 앞뒤 문장은 어떤 얘기입니까? 서로 기대에 반대되는 내용이죠. 기대와 반대되는 내용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시장에 머물렀던 전통의 강자라면 매출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회사는 지난 10년에 걸쳐서 매출의 하락을 경험했다가 주어진 선택지 중에는 가장 좋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오로지 오래된 그런 경우에만 매출이 떨어진다라든가 혹은 자, 오래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매출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자연스럽게 B번의 although 가시면 되겠고요. 자, 예상과 기대에 반대되는 결과를 우리는 양보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의 결과.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지금 그죠? 예, 전통의 명가답게 잘 나갑니다. 라고 하면 기대했고 예상했던 결과거든.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인과라고 해요. 자, 기대했고 예상했던 결과는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반대되는 한 발 뒤로 물러선 결과거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양보의 결과라고 하고 우리말로 하면 누구누구가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참고로 despite는 양보의 전치사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해설부터 해석까지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겠어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길다라고 해서 절대 어렵진 않다는 거죠. 27번입니다. 27번 문제는 A, B, C, D가 모두가 다 동사인가요? 그렇진 않네요. 이 녀석이 동사가 아니네.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 맞아요? 보면 any funds가 주어예요. 구조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that부터 시작해서 자, 동사가 하나 보이고요. 이것은 자, 주격 관계대명사로 판단하면 되겠네. 주격 관계대명사로 판단하면 당연히 동사부터 나오는 게 맞지. 그럼 문장에 동사가 하나 또 필요한 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고 이렇게 묶어. 그러면 어떠한 펀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은 동사 자리. 끝. 자, 그러면 이제 동사인데 뜻이 다 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태 시제를 다시 한번 따지는 문제예요. 숫자를 따져보시면 주어는 뭐다? funds의 복수가 되겠습니다. 복수동사, 복수동사. 이것은 뭐 단복수 구분 없이 과거형은 다 쓰죠. 두 번째, 태로가십니다. 이하의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은 수동만 답이죠. 그런데 얘는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능동이죠. 당연히. 자, 그래서 BPP가 아니면 다 능동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러면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얘 수동이네요. 얘는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B 플러스 PP는 없잖아요. have PP는 있어도 완료 시제랑 수동태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답은 T번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allocated가 수동의 구조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동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llocated가 수동 구조일 때는 동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건 충족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는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자, 과거 동사로 놓고 논의만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해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y law라고 하면 이것은 내규라고 해서 자, 조직 내의 규율을 말하죠. 자, 내규에 따르자면 자, 이런 것이고 according to는 출처나 근거를 나타냅니다. 뭐뭇에 따르자면 그런 얘기고요. 자, 어떠한 기금이라도 그리고 어떤 기금이에요? 그 기금이 바로 자, bake sale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빵을 갖다가 판매한 것을 통해서 자, 모금되는 기금이죠. 이것이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할당이 자, 되는 것입니다. 자, 뭘 위해서? 바로 philanthropic expenditur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인정이 많은 자비의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자, 이것은 어떤 expenditure는 비용이니까 자비의 비용이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비용, 그죠? 이것을 위해서 자, 할당이 자,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그 빵 판매를 통해서 모금된 어떤 기금이라도 결국은 좋은 일에 할당된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조금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단어지만 뭐 토익에서는 자주 반복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별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128번입니다. 자, 128번 같은 경우에는 correct, 그 다음에 앞에 타동사가 있네요. dispense, 형용사, correct는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동사일 수는 없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하에 명사가 필요하고 냈다 명사니까 자, 물론 change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지만 자, 결국은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뜻들이 워낙에 뭐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해가시면 되겠고요. 의미 모르는 거 없죠? 동전의 코인, 숫자의 number, 자, 총량, 총액의 amount, 변화, 잔돈이라고 하는 change,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change는 자, 경우에 따라서 잔돈으로 해석하실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문제에서 그게 지금 걸렸어. 자, 보수유지 관리의 요청이 자, 보내졌는데 어디에 보내졌어요? 밴딩머신 공급업체에 보내줬단 말이야. 보수유지를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무슨 일이 있었어? dispense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주다의 그런 뜻이에요. 자, 뭐를 갖다가 자, 제대로 된 동전을 갖다가 나눠주지 않아. 어떻게 했었을 때? 자, 고객이 overpaid. 그러니까 고객이 600원짜리 음료를 먹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overpaid 했을 때 잔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올바른 잔돈을 dispense, 분배하다, 나누어 주다의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자, 잔돈의 의미를 가지는 자, change에다가 답을 쓰시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맨날
거창한 의미로 변화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항상 여러분들 잔돈의 뜻으로도 자, 토익에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뜻을 몰랐으면 지금 아마도 이 문제는 조금 헤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휘는 문맥에 맞춰서, 맥락에 맞춰서 그 의미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체인지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별표 2개로 강조할 테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가겠습니다. 29번인데요. 요거는 또 이제 품사 문제네요.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어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당연히 부사 자리고요. 정답은 간단하게 habitually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처리를 하셔야, 자,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자, 선택지 보고, 아, 품사 다르다. 여기 주어 동사 사이다. 부사 자리다. D번 빨리 쓰고, 자, 1초 안에 답을 결정할 수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자, 앞쪽은 해석을 해보니까, 자, 분사구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ing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고 컴마가 나왔으니까 부사 역할이고, ing가 부사 역할이면 비정상이야. 그래서 분사구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 연습을 자꾸 하셔야 Part 7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만 맞췄다고 해갖고 자꾸 지나다니는, 자, 그런 방식의 공부는 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리 여러분들, 자, 제가 제안한 대로 꼼꼼하게 해석도 다 해보시고, 자, 모르는 단어는 암기도 하고, 이것이 공부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계속 축적되면 매달 몇 점씩 점수가 올라가겠죠. 자, 어디에 영향을 끼칩니까? productivity, 생산성입니다. 전체 sales 팀의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면서, 자,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 습관적으로 얘기해요. 자, 전화로. 어떻게?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동시 동작, 동시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죠. 영향을 끼치면서 크게 얘기해. 자, 그래서 소댓 구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죠? 바로, 자, 동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는 지금 이 that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중간 접속사는 so입니다. 그런데 so 대신에 앞쪽에 so가 나와 있거나 such가 나오는 경우는, 자, 뒤쪽에 so 대신에 that을 관용적으로 쓰기 때문에 so that 구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겠고, 이것은 문법 문제로도 잘 나오는 데다가, 자, 독해 안에서도 자주 보이니까 저거를 묶어서 여러분들이 덩어리로 볼 줄 알아야 문장의 시스템이 쫙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 문장도 척척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129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30번입니다. 30번은 in order that부터 시작해서 until까지 4개가 다, 자, 접속사네요. 물론 D번의 until은 전치사, 접속사, 통일형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어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접속사 자리가 맞고요. 그 in order that은 뭔데? 이건 목적이잖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even though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양보죠. 양보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그 원인인데 이 원인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원인과 기대, 이 어떤 원인에 대해서 기대나 예상했던 것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양보라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양보의 개념을 알아야 불구하고 라고 하는 양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는 뭐뭐 했을 때 라고 하는 부사절의 접속사가 되겠죠.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30년 이상 동안 회사를 위해서 일했어요. 해석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여기.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 통지받았단 말이야, 금요일 날. 무엇을 통지받았어? 그죠? 그 사람이 해고됐다고. terminat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사람을 주어로 취할 수가 없어요. 뭐뭐를 종료시키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사람이 주어를 못 씁니다. 따라서 terminated의 주어가 사람이라는 얘기는 얘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이제 분사가 아니라 완전히 형용사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주어면 누구누구가 계약이 종료되고 파기되어서 해고되었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terminated는 다시 한번 그냥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그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물론 정답도 내야겠지만.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보면 앞뒤가 어때요?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결과가 됐으면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 통지받았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30년 동안이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해고되었다라는 것을 금요일 날에 통지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양보의 관계라고, 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30년 동안 일했으면 그의 기대되는 결과는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금요일 날
너 해고됐다. 라고 이렇게 통지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자, 30년 동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왔다기 때문에 자, 이것은 예상되는 기대와 결과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양보의 결과로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30번입니다. 자, 이제 그 52문항 중에서 30문항을 했으니까 꽤 많이 했죠. 그죠? 이제 조금만 집중력을 더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은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아지니까 자, 문장도 좀 길어지고 복잡해지죠?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문장이 조금 복잡해졌다 그래서 뭐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어순과 메커니즘은 전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쉬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 어법 자체가. 영어의 어법은 전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단순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어가 오히려 훨씬 어렵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어법 구조 약간만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어휘만 열심히 외우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설명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자, 네 번째 강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